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1%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1989년天安문 민주화 사태, 천안문 사태 이후로 가장 적은 거예요. 그 당시 1990년에 3.9% 성장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성장이 그만큼 뚝 떨어진 거예요. 2018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0.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야, 참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어쨌든 중국의 목표치는 달성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는 분위기? 중국은 6.0에서 6.5를 달성하겠다. 레인지가 너무 크죠. 범위가 너무 크죠. 근데 6.1을 달성했으니까 포류, 그러니까 6% 성장률이 붕괴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재작년에 2.6%, 2.7% 성장한다고 했었죠. 아직 우리는 성장률이 안 나왔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 이상해. 곧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마 2% 성장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꾸 뜸을 들이잖아요. 벌써 나왔어야 되거든. 자꾸 뜸을 들이는 거 봐서는 이게 성장률이 2% 성장을 못했구나. 이 성장률 분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설마 성장률 분식까지는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요. 6% 성장 이게 기본적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국 그 거대한 경제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2018년 1분기만 하더라도 6.8%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1분기는 6.4%예요. 그런데 작년 4분기는 6.0%, 6% 성장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중국 이거 6% 깨지는 거는 저는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깨진다고 얘기했는데 안 깨졌습니다. 예, 아마도 이게 4분기에 6% 성장이 굉장히 영향이 컸는데요. 이게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합의가 된다고 하면서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계속 갔으면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단계 합의가 곧 있다고 하니까 경제 지표들 또 경기 지표들이 모두 좋아졌어요. 12월 산업 생산만 하더라도 6.9%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6.2% 대비하면 굉장히 컸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5.9%였거든요. 그러면 1%포인트 넘게 성장했으니까 대단하게 그죠? 산업 생산이 일어난 거죠. 소매 판매량도 8%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고정자산 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고정자산 투자가 5.4%가 늘어났어요. 5.4%. 또한 제조 구매관리 지수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이게 50이 기본입니다. 50이 이제 뭐라고요?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라고 해야 돼.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50.2예요. 결국은 경기가 중국의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 자, 이러면 중국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지표로 돌아서니까. 게다가 시장에서도 중국이 6.1% 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6% 사수, 6% 경제 성장률을 사수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이 성장률 속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재정정책을. 그게 통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었지만 그게 통했다 하는 게 시장의 평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거쳤다. 예, 거쳤다. 이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어떤 긍정적인 모양새,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고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예, 정부의 부채도 많고요. 공공기업이라고는 국영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은 국영기업이라고 하죠. 국영기업의 부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부채 리스크를 어떻게 할지 이거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예. 지금은 정부의 자금 지원 때문에 건건히 버텨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영기업들이 자칫 금융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 위기가 결국은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게다가 지금 중국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이 푸는 게 실제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제가 6%를 사수하는데 힘이 됐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이 뿌린 자금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 1단계 무역 합의가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단계로 가는 또 다른 전쟁이에요. 2단계 무역 합의로 가는 또 다른 전쟁이라니까요. 이 전쟁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전쟁 안에 보면요.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거 이거 투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아니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 찍어서 자꾸 국영기업을 지원해 주니까 이거 되겠느냐. 이거 하지 마라가 2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이 국영기업의 지원을 줄인다면 국영기업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대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디자인 예쁘게 해서 인터넷 올려서 팔려고 하면 그거 광저우시장에 내일 가만 있다고. 이거 지적재산권이에요. 이거 중국은 거의 무시하고 살거든요. 세계에 있는 지적재산권 중국에는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모든 시장, 중국 광저우 시장부터 시작해서 상해 시장까지 다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거 굉장히 강조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분명히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할수록 중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해달라. 이게 또 1단계도 들어가 있지만 2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계획까지 수립해달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중국에 들어가서 기술 이전 안 해주고도 이제는 중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전과 같이 중국 기업의 발전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국을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그 유수의 어떤 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중국 올해 5.9% 성장할 거다. 골드만삭스도 5.8%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5.7%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죠. 여기서도 심리적 마지노선을 6%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6% 이상 6.4% 6.5% 가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IMF도 기존의 5.8%에서 6.0%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IMF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자체가 인프라스트럭처 SOC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게다가 통화정책도 아주 면밀하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다. 예, 통화정책도 지금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재정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좀 본다고 하니 아마 중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지금 IMF예요. 어쨌든 좀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꺼번에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국의 성장이 6%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갈 거예요. 게다가 1단계 무역 합의가 대한민국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은 2천억 불이라고 했어요. 2천억 불. 2천억 불이면 230조가 넘죠. 우리 돈으로. 그죠? 230조면 우리 재정이 얼마입니까? 우리 재정이. 재정이 530조 4천억 원이잖아요. 230조면 삼성 하나 정도 되겠네요. 삼성. 삼성이 우리 경제의 20% 차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오던 것을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뭐 좋은 상품들 한국에서 많이 수입해 갔는데 그 수입선조차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결국은 우리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제조업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 더 큰 부활을 한다 이러면 제조업에도 투자가 일어나고 R&D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더 악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